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건가요? 90세요? 100세요? 그럼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나이까지 행복하게 살 자신 있으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 은퇴자 5천 명을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1년 이내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불행하고, 시간은 많은데 무료하고, 건강은 괜찮은데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도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66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2년을 일했고, 63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58세부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5년 동안 말이죠. 도서관에 다니며 노년학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무엇보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행복한 분과 불행한 분,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가까이에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5년의 끝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밀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딱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추려도 노년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깨닫는 순간 앞에 5가지가 이상하게도 저절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니 진짜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 들어보셨습니까? 1938년부터 2018년까지 724명을 평생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의 인류학자 덤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라고요. 그중 진짜 친밀한 관계는 고작 5명에서 15명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 연락처는 482명. 회사 동료, 골프 모임, 동창, 전후, 사업 인맥.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은근히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지? 한 명 한 명 눌러봤습니다. 그런데요,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150명, 1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이 300명, 실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10손가락 안쪽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482명의 지인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15명도 안 되는 관계로 살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가까이 지내던 김성훈 부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사람 좋다는 말로 유명했습니다. 경조사 빠지는 법 없고, 모임 총무를 10년 맡았고, 은퇴 후에도 늘 바빴습니다. 그러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분이 연락처 482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6달 동안 그 병실을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김 부장이 병실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0년 넘게 사람들 챙기며 산 게 이거였나? 나는 누구의 진짜 친구도 아니었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진짜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그리운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텅 비었다는 외로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락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 없었던 사람은 삭제. 만나면 피곤한 사람은 정리. 자랑만 하는 사람,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내 에너지를 가져가는 사람.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15명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며 만나 얕은 안부가 아니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과요? 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연락처를 보세요. 그 중에 진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과감하게 줄이셔도 됩니다. 5명에서 15명만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깊게 사랑하세요. 자, 관계를 줄였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죠. 그런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관계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노년을 갉아먹는 두 번째, 끝없는 욕심입니다. 끝없는 욕심을 줄이니 지금이 행복해졌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못 쓴 것, 모으기만 하다 결국 쓰지 못한 삶입니다. 저도 은퇴 후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 12% 보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순간 계산이 되더군요. 이 돈이면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노년의 욕심은 탐욕이 아니라 조급함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5년 동안 공부하며 배운 게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감당할 힘은 줄어드는데 욕심은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투자처는 사기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노년의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통장 숫자가 늘어난다고 삶의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은 후회로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40대에는 모으는 삶이 맞았다면 지금은 쓰는 삶이 맞다고요. 물건보다 경험에, 숫자보다 사람에게 쓰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짧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미루던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손주에게는 인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 줄었지만 하루의 만족감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줄이십시오. 가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시고, 먹고 싶은 음식은 오늘 드십시오. 연 10% 이상을 보장한다는 말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자녀와 상의하십시오. 욕심을 줄이니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줄이니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식사입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밥은 더 대충 먹게 됩니다. 귀찮고 혼자고 급할 게 없다는 이유로 끼니를 함부로 대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며칠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제 식사는 거의 재앙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라면, 배달 음식. 차리기 귀찮다는 이유로 몸에 넣기만 했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속은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노년의 식사는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젊을 때처럼 버텨주지 않습니다. 잘못 먹으면 바로 고장납니다. 그래서 저는 식습관을 다시 배웠습니다.
해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과식하지 않기. 배부를 때 멈추는 게 아니라 배가 차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배의 80%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둘째, 단백질을 챙기기. 근육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고 병이 오고 삶의 반경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 매 끼니 손바닥만큼은 꼭 먹으려고 합니다. 셋째, 색깔 있는 채소를 먹기. 흰밥과 국만으로는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초록, 빨강, 노랑. 색이 다양할수록 몸도 균형을 찾습니다. 영양제는 줄였습니다. 광고보다 의사를 믿기로 했습니다. 먹는 것부터 바로잡으니 검진 수치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달라졌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밥상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잘못된 식습관을 줄이니 몸이 다시 제 편이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아진 말을 줄이니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참던 말들이 이제는 그대로 밖으로 나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그 신호가 먼저 왔습니다. 손주에게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짧게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멀어질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아이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말은 사랑이었지만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말을 줄이자. 대신 듣자. 조언을 멈추고 경험담을 줄이고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대신 그때 기분이 어땠어?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답이 길어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대화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마음이 더 전해졌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으니 상대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되자 사람들이 다시 곁으로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존재감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존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입을 닫으니 관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병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삶입니다. 은퇴 후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앉아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다시 소파에 앉아 하루를 보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 계산해 보니 하루 12시간 가까이를 앉아서 보내고 있더군요. 그날 병원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시면 10년 뒤엔 계단 오르기 힘드실 겁니다. 그 말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운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운동을 잘하자는 게 아니라 덜 앉아 있자는 목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10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가니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더군요. 집안일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TV도 가끔은 서서 봤습니다.
30분 뉴스만큼은 서서 보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고 30분마다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숨이 덜 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움직임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조금씩, 자주, 계속 움직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몸이 깨어났고 삶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줄이니 마음이 비로소 평화로워졌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공부하고 은퇴 후 3년을 살아보며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비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 은퇴 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 연금이 더 많은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구 손주가 더 똑똑한지.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은 이유 없이 초라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늘 남들만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노트를 꺼내 제가 가진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건강한 몸, 함께 걷는 아내, 자식들의 안부, 손주의 웃음, 비 안 새는 집,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차 한 잔 나눌 친구. 적다 보니 2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비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덜 보고 자랑으로 끝나는 모임은 정리했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 작은 감사들이 쌓이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단순하게, 그리고 나답게 살아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